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시간대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가. 그러나 개인의 가치가 있는 만큼 개인들은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개인의 가치는 현재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다 바닥에 떨어져 있다. 나는 이보다 낫다. 난 이보다 못하다 하고 할 그런 말 아무도요 할 것 없어요. 모든 사람의 개인의 가치는 다 바닥에 떨어져 있다. 근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개인의 가치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수준으로 훈련을 통해서 상승시킬 수 있다. 이것이 금년에 지금 몇 회요? 몇 회냐면 금년이 52회인데 지금 벌써 석 달 남았어요. 석 달 그럼 12주 정도 남았죠. 13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 13주 난간한 지금까지 39번째, 오늘 이제 들어가면서 39번째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이 내가 가치가 있다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만드심에 대한 내 개인의 가치가 있는데 그 기준인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떨어지나 자체를 내가 모른다는 거지. 그러므로 내 가치를 높여야 된다든지 내 가치를 누구하고 비교해보는 이런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자가진단, 우선 내가 왜 이래 됐느냐 하면은 무덤덤한 상태다 이거지. 개인은 590년 이래로 1500년간 교황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 전체는 한 명도 제외될 수 없는 이 1500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교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내 가치가 얼마나 떨어진다는 자체를 알아내지 못할 정도로 개인의 가치 상승 그래도 무덤덤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게 뭐냐? 그 어리둥절한 무덤덤한 상태로 돼 있다. 또 하나는 현재 2012년을 기준해서 모든 국가가 인류 전체를 우리가 다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인류는 국가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국가별로 시행하는 절차라든지 행동하는 규범이 각 나라 다 다르다. 근데 그것이 맞느냐? 개인의 가치 문제에서 그걸 우리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개인들이 각 국가, 각 사회, 각 문화 속에 있는 동안에 이걸 또한 조직화되어 있는 국가는 국가 정책대로 사회 여러 가지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구조화되어 있다. 구조화. 자기도 모르게 구조화되어 있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구조화된 것에 어느 일정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 부모로부터 내가 구조화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두 가지 무덤덤하고 구조화되어 있는 요소 때문에 개인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박차고 일어설 정도가 안 된다는 거지. 박차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고 또 이런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현재 상을 내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상태를. 그래서 이 상태를 알아야 내가 일어서면 일어서고 박차면 박차든지 어떤 행동이 나올 건데 이것 자체를 자가 진단을 통해서 확인하라. 여기서 이제 방법은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되면 나올란지 그런 추세로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전 세계 국가 중에서요 이런 것이 있을까? 물론 있는 나라가 몇 가지 있죠. 몇 나라가 전혀 없는 나라가 없지는 않는데 그 심한 것이 지금 공산주의, 즉 말하면 1900년대부터
1900년대 그런 거예요. 1907년 정도로 우리가 예산에서 1905년, 6년 뭐 이 사이에 있는 그 소련의 러시아의 그 혁명, 1차 혁명, 2차 혁명. 그 전에도 공산주의라는 이야기가 독일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어떤 개념은 있었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1900년. 그러니까 지금 꼭 우리가 100년 정도, 110년 가까이 되어지는 이 100년 어간에 있는 이 공산주의의 출현으로 인해서 국가라고 하는 단위, 국가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고유한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정권이 자꾸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거지. 그 정권을 잡은 정부가 러시아 역사를 바꿔버리잖아요. 공산주의가. 이 공산주의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전 세계가 이제는 뭐 공산주의가 없다 하고 공산주의에서 뭐냐 하고 넘어가는 지금에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로서 공산당이 국가를 통치하고, 또 북한은, 남한과 대치된 북한은 공산당이 인민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국의 공산당, 북한의 인민당, 이 당이 국가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국가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당이란 말이에요. 정권이란. 요런 그 틈바구니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 넘어오는, 대한민국 역사에 쭉 넘어오는 그 고고한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 물줄기를 끊어버리는 이런 그 역사 왜곡을 일으키고 있는 이 난센스 중에서도 난센스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일을 하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 어떤 평가는 후대에 아마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조 정권을 유지했던 그 이완용 외에 오지게를 가진 이완용, 매국노라고 하죠. 매국노. 국가를 팔아먹은 매국노. 요런 것을 두고 있는데, 그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정권을 팔았다 해서 매국노라 부르는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에요. 현재 일본하고 지금 우리 남한을 지금 아주 극한 대립 상태로 넘어가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이 정권이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북한의 공산당에게 남한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역사를, 즉 대한민국 전체가 남북한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역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걸 기조로 하면서 공산당에게 우리나라 남한을 바치려고 하는 이 매국노적인 이런 표시를 나타내는 아주 굉장히 역사가요, 이게 아주 상반되면서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본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역사 왜곡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결과로서 문재인 정권의 지금 방향을, 앞으로 후대의 역사는 분명히 문재인이 사실은 주체는 아닙니다. 주체는 아니고 뭐 사실은 꼭두가시 같은 거는데, 근데 어쩌겠어요. 뭐 본인이 그걸 지금 뭐 간판을 맡았으니까. 전쟁에 나오면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 나오면 옛날 전쟁은 그래요. 막 칼로 하고 화살로 쏘고 총을 쏴도 단발이 달달달 쏠 때는 6.25 사변만 해도 그런 거예요. 그때만 해도 기수가 있어, 기수. 군대 가면 기수가 있는데, 어떤 중대 단위의 기수가 있든지 기수가 있는데, 소대 단위도 기수가 어떤 데는 있기도 합니다만은 중대 단위의 기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대 단위 기수는요, 그 중대 안에서 제일 힘이 좋고 제일 키가 크고 제일 날렵하고 또 여러 가지 무술이나 이런 부분에 가장 능숙한 이런 사람을 기수로 세웁니다. 그래서 기수가 앞으로 나가면요, 그 중대원 전체가 앞으로 나가야 돼. 기수가 있는데 기수 따라 안 다니면 안 돼. 소속이 안 되니까. 이런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지금 현재 뭐 주변에서 참 어싸어싸해갖고 뒤에서 작동한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 임종석이 개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축이 돼가지고 또 다른 개통은 또 다른 결로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가 문재인을 지금 민단 말이죠. 임종석이를 나가는 그 뒤에는 또 중국이 있죠. 중국. 임종석이 뒤에는 중국이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나리오 다 만들어가지고 임종석에 던지면은 임종석에는 그대로 또 대통령한테 그 내용을 또 할 수 있는 대로 해가지고 지금 중국의 시나리오대로 북한하고 남한이 미국하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 미국도 여기에 있어서 지금 끄떡끄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이빨이 지금 흔들흔들 하듯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 왜곡이 마치 정당한 듯이, 중국의 역사 중국에서 조종하고 나오니까 중국은 한국의 역사 이거는 자기들이 입맛에 맞도록 막 바꾸는 공산당이니까 그런 형태로 역사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지금 시대에 뭐 그런 말 이런 말 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이 10년 단위로 10년 50년 단위로 넘어가 버리면요, 문재인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매국노 소리를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전쟁이 난다. 이 바닥에 대한민국에 다시 전쟁이 난다. 6.25 사변의 이름을 부각시키는 이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6.25 사변이 가지고 있는 이 전쟁이지만은 여기에 묻혀있는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정통성을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는데 이걸 무너뜨렸으니까 역사 왜곡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명한 흔적으로 제2의 남북한의 전쟁은 나타난다. 나타남으로써 국제 정세가요, 대한민국을 중심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고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이 흐름 때문에 그래요. 이 흐름의 물결이 문재인 정권이 뭐 왜곡한다고 해서 쉽게 없어질 만한, 그거 없앤다고 해서 뭐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역사 왜곡하는 것은 1894년대밖에 안 갑니다. 지금부터 200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역사는 이 정체성이 있으므로 결국 개인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내가 이게 존재하는 한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자기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것 자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이게 엄청난 바탕이 되어지는데 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개인의 가치가 지금 함몰되고 있는, 그래서 개인의 가치를 자가진단할 수 없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라는 것은, 이 정통성이라는 우리의 역사 정통은 대한민국의 현재 정부가 이걸 왜곡하는 수준은 1894년대 정도, 동학난 정도밖에 못 가요. 그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는 왜곡하려고 하는 부분은 1890년에 동학농민의 운동, 그래서 지금 호남 지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 농토를 배경으로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막 이래 비틀볼까 저래 비틀볼까 하는 역사 자체에 대한 모든 진원지가 호남 지역에 중심되어지는 농민운동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이 워낙 세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금부터 2000년으로 간 2000년,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역사는 2000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2000년으로 가면은 뚜렷한 흔적이 가야가 있잖아요. 가야. 6대 가야락 하는, 여섯 가야락 하는, 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구미가 끝이에요. 구미란 말이에요. 구미.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 밑에 김에서부터 쭉 올라서 나오는 이 고령가야락 할 수 있는 여기가 마지막으로 김해, 그 가야국의 마지막에 있는 이 끝이란 말이에요. 그 이상부터 올라가면 신라에서 점령해서 이제는 통치하는, 또 고구려에서 내려오는, 백제에서 내려오는 이 어떤 금성이라고 하냐? 금성? 문경 옆으로 금성을 넘어간 여기가요, 아주 격전지거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 구미까지 올라온다니까. 역사에 지금, 제가 지금 구미에 있는데, 이런 2000년 전에 나타났던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는 어떤 정통성의 지금 마지막 지형이 지금 제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2000년 전에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역사적으로 정통성을 나가는 이 걸음은 2000년에서 한 번 더 2000년 넘어가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이라 부를 수 있는, 4000년보다 더 하잖아요. 당군에까지 가면은 4000년이 더 돼요. 당군에 대한 어떤 건국설화는 우리가 설화로 남아있어서 자료가 굉장히 약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되는 것은 창세기 10장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그 10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놈들은 뭐 어떻게 이론을 갖고 있든지 간에 제 개인은 지금 창세기 10장에 분명히 있다. 거기서 4000년 전, 2000년 전, 지금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는 6.25 전쟁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4000년 전부터 이 땅의 당군으로 하여금 나라를 세울 때부터 벌써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통해서 2000년 단위로 지금 큰 사건들이 넘어오고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뭐 한 4, 5년 대통령 돼갖고 국민들 뭐 희롱해갖고 조작해갖고 만드는 그 선거를 통해서 놈이 탄핵대가 넘어오니까 얼싸 좋다고 덜렁 달아붙어갖고 예의도 없고 정말 규범도 없는 날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권에 국가 역사가 왔다 갔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어쩔 수 없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것에 대해서 1, 2년 사이에 된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왜 전쟁이 날 만한 분위기가 되느냐, 이거는요 역사교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이런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이런가 하고 정체성 자체에서 모든 국민들이 집중하면요 개인의 가치는 이건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자부심이 들어가냐. 역사로부터 쭉 내려오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역사성하고 내 존재에 대해서 맞춰서 내가 나간다. 그럴 때요 개인은 누구든지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약하니까 내 뭐 조상이 누군데, 아니면 내가 뭐 참 호남 지역에 사는데, 내가 영남 지역에 사는데, 내가 뭐 경기도에 사는데, 서울 안에 살고 있는데 땅값이 얼마나 올라오고, 이런 거 시세에 따라서 금방 변동되니까 내가 말이 이랬다가 변동되고 또 요래 안에 안 되니까 저랬다가 변동되고, 내가 이제 우왕좌왕 하는 거죠. 우왕좌왕. 개인의 정체성이 우왕좌왕 하면서 결국은 부딪혀갖고 바닥에 떨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이걸 분명히 잡으면은 지금 정권이 바란 대로 6.25 사변부터 1945년부터 6.25 사변을 거쳐서 군사 독재 정권이라 보는 이 함몰시기를 한 역사 자체에 대한 그 정의, 그 의미, 그거를요 2000년 단위에서 우리가 분명히 모든 사람 붙잡을 수 있다면은 우리 국민들의 자발심,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전 세계를 향해서 나타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 박애, 희생정신,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근면성이면 근면성, 이거는요,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해라고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으로, 지금 주일마다 오늘 아침에 그 MBC도 내가 MBC 틀다가 KBS 가고 이랬는데요, 전부 다 경제 포럼을 해갖고, 경제, 야, 지금 금리가 오르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MBC는 그것과 주제였고, KBS 가보니까 중국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갈 거냐? 미국하고 지금, 이 경제 지금 싸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갈 거냐? 걱정이요, 걱정. 근데 그런 걱정, 사실은 대한민국이 한 60년 동안에 남겼던 이 어마어마한 부국은요, 대한민국 국민들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전쟁이 나더라도 대한민국을 하여금 이렇게 부국시킨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건 뜻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만 잘 살고 다른 사람 다른 나라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원래 그래요. 그럼 이만큼 되어졌다 그러면은, 이만큼 되어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제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러면서 내 개인이 연결 딱 돼 있다 그러면요, 저거 지금 봐봐요. 제 개인이 뭘 믿고 이래 떠들겠어요. 우리나라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것과 대한민국 또 특별히 그 흔적이, 한글이 있잖아, 한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언어적인 부분이에요. 세계 강국이라는 강국. 경제적인 돈을 줄 수 있어요. 비교하면 어디가 많고 할 수 있지만은,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요, 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한글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있어서 그렇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에게 한글이 주어질 수 있는 이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이게 일정한 내용으로 구조를 갖고 만드는, 그게 불과
6, 700년 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전부터 우리는 오래전부터 한글을 쓸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하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사람을 비춰봐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체성이 떨어져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일으키느냐. 구조적인 내용을 바른 것은 대한민국을 보듯이 인류 전체 역사를, 인류 전체가 이걸 어떻게 하면 객관화시키고 자기의 정체성, 개인의 각 나라가 정체성이 다르지만은 그 모든 정체성을 우리가 인류 전체를 가지고 모았을 적에 인류를 대항하는, 인류를 겨냥하는 개인의 그 정체성에 대한 태락, 그 사실 어디서 나올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어떤 시각이 필요하냐라고 볼 때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요소에 왜 대한민국이냐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2000년 역사 걸쳐서 지금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장담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우리의 국가적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인류를 바라볼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왜 대한민국이냐? 여기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 앞으로 패턴을 넘겨줄 수 있는, 대한민국에게 이 어떤 업무를 넘겨줄 수 있는 구조는요, 미국이라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태락하고 있잖아요, 태락. 그 미국이 태락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바톤을 넘겨주는 지금 어떤 사회적인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남북 간의 갈등으로 지금 있어지는 이런 흐름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미국이 패권국가 됐느냐? 미국의 패권국가 정신은 뭐냐?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 미국은 퇴락의 위기에 국가 경제라든지 무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에게 패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위치가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건 도대체 누가 아느냐?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역사를 꾸준히 지금 나름대로 인도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까지 부강시켜서 세계 전체 질서를 어느 정도 잡아왔고 그 잡아오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바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중원에서 이거 안 했으면요, 어림도 없어요. 그 힘이 어딨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중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서 자세를 취해야 이게 바른 자세냐, 이게 나오는 거지. 아니, 나라 정체성도 지금 완전히 왜곡시켜놨고 지 마음대로 해서 하나의 엄청난 중요한 그 정체성 있는 그 역사를 왜곡시키는 국가 안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중국이 경제 싸움이라 하는 여기에 그냥 어떻게 돈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이것 갖고 해봐야 맨날 해도 그건 답이 없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 주제로 갖고 해봐야 답 없는, 그냥 자기 밥벌이로 텔레비전 나와서 말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방송국에 시간 나가지고 거기서 개런티라고 하나? 그 돈 받아가지고 자기 생활비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러나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국가의 정체성 속에서 내 개인의 정체성하고 이걸 분명히 딱 맞춰가지고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건 개인적인 일이지. 누가 방송국에서 누가 나와서 이런 디 된다 저리 된다 해서요,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개인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 가치가 이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과 내 정체성을 연결하지 못함으로써 내 개인의 가치가 나름대로 진단되면서 이게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될 때에 그래서 꿈틀하잖아, 꿈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든지, 내가 일어서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든지, 내가 살았는지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이라도 먹어지는지 말이죠.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어떤 여자가 그렇잖아요. 시체실에 자기를 던져놨는데 만날 듣는 게 냄새가 막 굴굴 나고 말이야. 자기도 다들 죽는 줄 알고 시체 떠니, 살아있는 사람을 시체 때문에 던졌는데, 어느 날인가 눈이 반짝하고 냄새가 아주 이상하게 맑은 냄새가 싹 나면서 자기 몸에 힘이 썼더라는 거지. 그런데 음식이 먹어지더라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꿈틀대는 게 없으면요, 그 시체 있는 거나 산 사람이 그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꿈틀대야만 그때서 비로소 내가 내 가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나타난 이 정체성에 대한 역사 왜곡에 대한 이런 정부의 흐름에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부는 어떤 소리도 그리 갈 수밖에 없는 주변에 여러 개 쌓여있는 구조가 그리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더라도 앞으로 나타날 상황 이걸 예측하면서 개인은 대비를 해야 돼. 대비를. 반드시 전쟁이 난다. 근데 전쟁이 나더라도 사람이 다 죽는 게 아니니까 살아남는 사람의 편에서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이 위치에서 전 세계 인류 앞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나름대로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을 것인가 준비하면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라도 어떤 지금 현재 보잘것없다고 치부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거는요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